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설팅 케이스 인터뷰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케이스 인터뷰를 풀 때 면접관이 하는 저 말이 뭐지? 혹은 되게 잘 푼 그런 지원자들의 케이스 인터뷰 복기록을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되게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용어들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설턴트만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영어적인 표현들이 많이 섞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통용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기초반, 초반을 통해서 한번 잡고 시작하면은 또 케이스 인터뷰할 때 그래도 이 친구 컨설팅 관심도 좀 있고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좋아하는 언어들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따로 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어는 MI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거의 약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서로 배타적이면서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룬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되게 컨셉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해서는 이게 전부 다 본 거야. 그리고 그 전부를 잘 쪼갠 거야. 이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분리시에 있는 것처럼 뭐 시장 규모, 매출, 비용 같은 걸 볼 때 이거 충분히 미시하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받는다면은 이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한 판 안에서 중복 없이 분류가 잘 돼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을 쪼개실 때 이제 전체를 딱 쪼갰을 때 보면은 이게 전체 시장이 맞나? 그리고 내가 세분화했던 요소들을 다 더하면 이 시장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시라는 게 어떤 뭐 컨설팅 케이스 인터뷰뿐만 아니라 실제로 컨설턴트가 됐을 때도 되게 많이 활용하는 언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규모, 매출, 비용 같은 거를 보통 저희가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식을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로 쪼갰다 하면은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개별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국내 전략 컨설팅업의 시장 규모를 구해라 라는 케이스가 나오면은 시장 규모는 뭐 예를 들면 컨설팅 펌 수 3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3 곱하기 펌당 연간 수주되는 프로젝트 수 뭐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곱하기 프로젝트당 단가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컨설팅 펌 시장 규모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식을 구성하는 요소 컨설팅 펌 수, 각 펌당 연간 수주하는 프로젝트 수 곱하기 프로젝트당 단가가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이버라는 표현은 케이스 인터뷰 때 정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유형에서 다 쓰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으로 쪼갠 다음에 보통 이 시장은 이런 드라이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핵심 드라이버는 뭐뭐입니다. 라는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아마 다 아는 개념일 텐데 또 워낙 컨설팅 지원자 분들 중에서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밸류 체인은 뭐 직역을 하면 가치 사슬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비즈니스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치는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밸류 체인을 하면 뭐 R&D부터 시작해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걸 제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 판매를 하고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에 맞게 당연히 밸류 체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이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이제 이 두 번째 분리에 있는 것처럼 비용 분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낯선 밸류 체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금융업, 에너지업 같은 경우는 따로 산업 스터디를 한번 진행하셔서 밸류 체인을 외워놓는 게 나중에 이런 산업 관련된 케이스가 나왔을 때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용어는 KSF와 KBF입니다. 그래서 KSF는 Key Success Factor의 약자고 KBF는 Key Buying Facto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Key Success Factor는 이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KBF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KBF는 고객이 해당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리고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랑 거의 겹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뭐 미시한 개념은 아닌데 주로 KSF랑 KBF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눴고요. 뭐 예를 들어
KSF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의 KSF는 뭐 품질, 납기, 가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의 KBF는 브랜딩, 디자인, 핏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KSF랑 KBF는 주로 경쟁사와의 비교, 그래서 경쟁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저니라는 개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직역하자면 고객 여정이고 이제 하나의 고객이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고 구매하고 뭐 혹은 재방문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프로세스로 쪼개놓은 게 커스터머 저니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저니는 주로 KSF나 KBF를 추출하는 과정을 사용을 하거나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는 과정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고객에서부터 풀립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돈을 버는 게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케이스 인터뷰에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접근법입니다.